대선 자금 의혹이다라고 공소장에 아예 명시까지 했었는데, 자,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렇게 급물살을 타게 된 것, 특히 김용 부원장의 구속까지 이끌어내게 된 것은요, 바로 이 사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이 폭로 내지는 진술들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죠. 갑자기 이상한 방식으로 시도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입장이요? 좀 회유 있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최소한 뭐에 회유도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진술을 이제 바꾸게 되신 건지. 진술을 바꾼 적 없습니다. 자, 지난 21일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요, 지금 법조계 그리고 정치권 여기에 지금 이른바 태풍으로 떠올랐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기를 바랐을 것이다.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 대표가 죄값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작심한 듯한 발언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런 발언들이 모두 공개되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태도를 갑자기 이렇게 바꾸게 된 이유, 지난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바로 이 발언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모른다 안다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대선 자금은 이재명 대표 직접 지시가 있으셨던 건가요? 김문기 처장 몰랐다고 이재명 대표가. 자, 이렇게 김문기 처장을 전혀 알지 못한다, 기억 못한다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마음을 바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김문기를 모른다?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심지어 카트까지 같이 타고 다녔으면서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심 발언 가운데 일부입니다. 자, 일단 김문기 처장을 전혀 모른다고 했다라는 발언. 이게 지금 마음을 흔든 이유가 나 역시도 김문기 전 처장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에요.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단순히 요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입장을 180도로 바꿨을까 그렇게 추측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거 외에 네. 또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어떤 예, 요인들? 그것은 예를 들면은 검찰이 1년 넘게 지금 구속했다가 이번에 석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 검찰과의 그런 관계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고요. 네. 또 본인의 제명이 뇌물에서 정치 자금 전달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뭐 근본적인 형량의 차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기의 삶의 활로를 찾아야 될 것, 또 자기의 미래를 찾기 위해서는 네. 어떤 입장 변경이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았느냐, 네. 이런 판단을 해보면은 꼭 김문기를 몰랐다는 말 그것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서운하고 네. 신뢰가 떨어져서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은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겪는 숙명적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1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도 말을 아꼈던,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1년 동안 침묵했다가 최근에 와서 모든 것을 진술하고 폭로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이후에 당시의 경기지사였죠. 이재명 대표는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아직도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 뭐 객관적으로 국가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보니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이 구속 결정까지 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이 있겠지요.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뭐 배신감을 느끼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사권자로서 직원 관리를 100% 완벽하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폭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의리 같은 게 없더라.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내가 너무 헛것을 쫓아다녔던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침묵했던 자신을 굉장히 후회하면서 갑자기 모든 걸 폭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네요. 방금 이재명 대표의 작년의 발언 거기에 다 나와 있죠. 본인은 깨끗하게 시정을 하고 했는데 밑에 직원 관리가 잘못돼서 그 직원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 그 점은 내가 사과한다. 그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렇죠.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시장은 깨끗한 사람인데 나만 그럼 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상황이 된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의리를 지키면 나만 죄를 다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은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분들이 굉장히 긴밀히 연결돼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니까 결국은 진실이 나오는 과정이다. 이것은 아까 허성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선 패배와는 관련 없습니다. 대선 이전에 선거 과정에서 이미 불거진 얘기고 대선 승패와 이 수사가 관련돼 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되니까 네. 그 점은 제가 바로잡고 싶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 또 이런 부분도 폭로를 했습니다. 본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가짜 변호사를 보내서 본인의 이 상황을 살펴보고 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검찰에 가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 이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가짜 변호사를 보내서 자신을 감시하고 살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유동규 씨하고 변호사 사이에 신뢰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겠죠. 네. 변호사가 자기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의심을 지금 한 것이죠. 네. 저런 정도의 신뢰가 깨어지고 나면은 아하. 어떤 것도 믿기가 어렵죠.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저것은 유동규 씨의 이제 말씀이고 또 실제 이제 변호사의 역할이나 말씀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네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은 뭐 상당한 느낌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일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 휴대전화를 집 밖 창문을 통해서 내던졌던 일 기억하시죠? 당시에 이 부분을 두고 이 정치권 안팎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말했죠. 화가 나서 검사들에게 화가 나서 본인이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근데요 지금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보면 휴대전화를 던진 배경도 또 달랐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화가 나서 던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진상 실장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가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정진상 실장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말까지 또 했군요. 그러면 그때 설명했던 말이랑 또 다르네요. 그렇죠. 그 직전에 이제 통화를 한 기록이 있고 네. 정진상이라는 분은 또 이 김용 부원장처럼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이서 일을 하던 분인데 이분하고 뭔가 소통을 하면서 그럼 휴대전화를 빨리 버려라는 지시 아닌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당시까지는 적어도 유동규 씨는 의리를 지킨 거예요. 뭔가를 위해서 이분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밝히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그들 사이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무언가 하나가 지금 중요한 게 깨져버렸고 그러면서 지금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고 또 폭로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정치권 또는 이 법조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폭로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인데요.
유 전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돌 하나 던졌는데 저렇게 안 달라는 걸 보면 정말 큰 돌 날아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폭로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시간이 많다, 여유가 있으므로 말려 죽이겠다, 천천히,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 아마 오랜 세월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서로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나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추가 폭로 예고를 통해서 자신의 지금 그 변화된 모습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잘 알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이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네. 봅니다.